스타 클러치.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문상열의 월드 스포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문상열입니다. 메이저리그와 선수 노조들의 줄다리기가 아주 점입 가경입니다. 롭 맨프레드 커미셔너가 사실 이제 지난주까지는 100% 자신감을 보였죠. 리그 재개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는 이제 자신감은 이제 덜하다. 그건 뭐예요? 2020 시즌이 안 열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아시나요? 메이저리그 한 시즌 최다 홈런은 2001년 베리 본즈의 73개죠. 근데 이 기록이 이제 1998년 마크 맥과이어가 70개를 이제 3년 만에 깬 거죠. 근데 그때 71개가 이제 기록이죠. 나중에 이제 73개가 됐지만 그 기록을 허용한 투수, 그러니까 본즈의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에 희생양이 된 투수 누굴까요? 박찬호 투수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베리 본즈가 71호, 72호, 73호를 모두 다저스를 상대로 홈런을 터뜨립니다. 이게 시리즈 마지막 시리즈여서 그랬는데요. 박찬호 선수가 71호, 72호 홈런을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3호를 데니스 스프링어, 너클볼을 던졌던 스프링어한테 허용을 합니다. 지난주 일요일 미국 시간으로요. ESPN에서 그 다큐멘터리가 야구 다큐멘터리였는데요. Long Gone Summer, 오래전 여름, 이런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됐는데 2시간짜리였습니다. 22년 전에 1998년 센트루이스 마크 맥과이어가 세미 소사의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 경신, 그리고 또 두 선수의 최다 홈런 레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 또 기록은 뉴욕 양키스 로저 메리스가 1961년도에 세운 61개가 기록이었죠. 근데 이 대결이 그때 상당히 흥미를 끌었었던 이유는 그때 이제 야구가 침체 일로였었는데 이 두 선수의 홈런 레이스로 관중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센트루이스하고 시카고 컵스는 두 팀이 같은 센트럴 중부지구의 라이벌이죠. 그리고 또 이 전통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요. 우리가 이제 라이벌 그러면 이제 뉴욕 양키스하고 보스턴 레드삭스의 라이벌이 가장 이제 최고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오래된 라이벌은 다저스와 자이언츠예요. 1890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이 센트루이스 카디널스하고 시카고 컵스입니다. 1892년. 근데 이 다저스하고 자이언츠 같은 경우는 월드 시리즈가 자이언츠가 8번, 다저스 6번,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카디널스하고 컵스, 양키스하고 보스턴은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라고 그러지만 일방적입니다. 정규 시즌에서는 라이벌이지만 센트루이스 카디널스가 월드 시리즈 11번 우승했고 시카고 컵스는 3번이에요. 보스턴 레드삭스 월드 시리즈 9번, 뉴욕 양키스 27번인데 이 레드삭스하고 양키스의 라이벌전은 1901년부터 시작됩니다. 아메리칸 리그가 시작될 때부터. 그리고 또 이 두 선수의 대결이 또 흥미를 끌었었던 거는 마크 맥과이어는 또 백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미 소사는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이고, 그리고 또 이 두 선수의 홈런 경쟁과 함께 포스트 시즌 진출 여부가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더 흥미를 끌었죠. 근데 이제 당시 지구 우승은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했어요.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그 당시에는 이제 내셔널 리그였죠. 그리고 시카고 컵스는 이제 와일드 카드로 플레이오프 진출하고 센트루이스 카디널스는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홈런 레이스가 또 후반부부터는 또 엎치락뒤치락을 하면서 아주 이제 관중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큰 요인이 됐는데, 메이저리그가 1996년 평균 관중이 26,540명이었어요. 그리고 97년도에도 27,906명이었는데 98년에 관중이 얼만큼 뛰냐면 29,909명이에요. 평균 관중이. 그리고 시카고 컵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 97년도에 평균 관중이 27,036명이었는데 98년도에는 31,988명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43만 3,052명이 한 시즌에 더 들어와요. 센트루이스 카디널스 같은 경우는 더하죠. 센트루이스 카디널스는
그 구도예요. 야구 도시예요. 97년도에 평균 32,772명이었는데 98년도에 300만 관중을 돌파하면서 평균 38,971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증가폭이 무려 53만 1,083명이에요. 어마어마한 관중 동원을 성공을 하는데 이게 바로 맥과이어하고 세미 소사의 홈런 레이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 시즌 최다 홈런은 베이브 루스가 1927년 60개로 그 기록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1961년 양키스의 후배인 로저 메리스가 61개를 쳐요. 근데 당시 커미셔너인 포드 프릭이라는 아주 골 때리는 이 커미셔너가 뭐라고 그랬냐면 루스의 홈런 기록이 최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이브 루스는 그 당시에 156경기 일정에서 홈런을 60개를 쳤고 그 다음에 로저 메리스는 162경기에서 쳤기 때문에 루스의 기록이 더 진짜 기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포드 프릭이라는 사람이 커미셔너 그 작가였는데 야구 기사 쓰고 그런 작가였는데 그 고스트라이터라고 아시죠? 전기 쓰는 사람들. 베이브 루스의 그 전기를 쓴 작가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브 루스를 옹호를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은 34년 만에 이제 로저 메리스가 깨죠. 그런데 이 기록이 34년 동안 버텼던 기록이 37년 만에 1998년 이제 마크 맥과이어가 70개를 치죠. 그 기간이 37년. 이 기간이 제일 길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베리 본즈가 이제 약물을 완전 무장해갖고 3년 만에 73개의 홈런을 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 홈런 레이스를 보게 되면 세미 소사가 6월에 월간 홈런 20개를 쳐요. 보통 선수의 한 시즌 홈런을 갖다가 월간에 이렇게 20개씩이라 치면서 메이저리그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홈런 레이스 맥과이어하고 세미 소사의 그 레이스 때 뒷견에 있었던 선수가 아메리칸 리그의 켄 그리피 주니어예요. 근데 켄 그리피 주니어는 아메리칸 리그 홈런왕을 하죠. 56개를 치면서. 근데 8월까지는 빅맥 맥과이어하고 세미 소사, 켄 그리피 주니어 3명의 레이스였어요. 맥과이어가 그 당시 8월까지 46개 치고 세미 소사가 44개 그리고 켄 그리피 주니어가 41개를 치죠. 근데 이제 이 기록을 깰 때 이제 98년 9월 7일, 8일 이때 또 공교롭게도 시카고 컵스하고의 두 팀이 이제 지구 라이벌전이 부시 스타디움, 예전 부시 스타디움에서 벌어졌는데 그때 이제 센트루이스 카디널스가 그 로저 메리스의 자녀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1루 측에 관중석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7일날 마크 맥과이어가 마이크 모가넉에 61호 홈런을 칩니다. 타이 기록이죠. 그리고 드디어 8일날 그 다음날 그 스티브 트락셀한테 62호 홈런을 치면서 기록 경신을 하죠. 그래서 맥과이어가 관중석에 들어가서 이 로저 메리스의 자녀들 다 포옹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아무튼 이게 대기록이었고 전 미국에서는 이게 최고의 뉴스였습니다. 대통령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마크 맥과이어가 이후에 6경기 무홈런이에요. 홈런을 치지 못해요. 그러면서 세미 소사가 치고 나가는데요. 세미 소사가 65개 홈런까지 그 부분에 가서는 맥과이어를 제치죠. 맥과이어를 제치는데 결국은 맥과이어가 그 당시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세우게 되는 게 몬트리올 엑스포스하고의 시즌 피날레 3연전을 하는데 여기서 5개를 몰아칩니다. 그러니까 몬트리올 투수 5명한테 쳐요. 한 특정 투수한테 뭐 2개 친 것도 아니고 5명의 투수에게 5개의 홈런을 치면서 마크 맥과이어는 70개 그리고 세미 소사는 66개로 1998년도에 홈런 레이스를 마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선수의 홈런 레이스 이후 이게 이제 약물 복용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두 선수가 이제 추락을 하게 되는데 2005년 3월에 이제 의회 청문회를 하는데 여기서 맥과이어가 굉장히 잘못한 게 뭐였냐면 그 당시에 자기가 이 금지 약물에 대한 복용을 하고 이 부분이 청소년들한테 나쁘다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자꾸 미래에 대한 얘기, 그 얘기는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맥과이어가 완전히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98년 홈런 레이스를 할 때 맥과이어 락카룸에 이렇게 보면 엠파타인 그 스테로이드가 있어요.
근데 기사가 한번 나와요. 이 기사가 스테로이드 관련된 기사가. 근데 그냥 흐지부지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나중에는 메이저리그가 금지 약물로 이제 그 마크를 하는 거죠. 레테리를 붙여놓는 거죠. 근데 이 지금 마크 맥과이어하고 세미 소사는 이후에 극명하게 길이 갈립니다. 맥과이어는 타격 코치도 하죠. 센트루이스, 그 다음에 LA 다저스도 하고 샌디에고 코치도 하고 2017년에 센트루이스 카디널스 명예전당에 헌액이 됩니다. 근데 사실 뛴 경력으로 보면 오클랜드가 더 길어요. 11년 뛰었는데 이 센트루이스에서는 5년 뛰었는데 오히려 센트루이스가 명예전당에 이렇게 품에 안겨 죽여요. 근데 세미 소사는 시카고 컵스에서 그 홈런이 그때 당시에 98년도 MVP, 내셔널리그 MVP는 세미 소사가 받아요. 그런데 세미 소사는 지금까지 시카고 컵스가 한 번도 초청을 안 합니다. 굉장히 서운하겠죠. 그런데 저는 요게 바로 백인과 도미니카 공화국의 출신이 때문에 이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갖게 돼요. 맥과이어는 백인이니까 어쨌든 그런 그 금지 약물로 추락은 했지만 팬들이 감싸줬던 거고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의 세미 소사는 외면받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리그리 필드에 그 세미 소사 초청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ESPN 다큐멘터리 오래전 여름이 일요일 날 2시간 동안 방영이 됐는데 시청률에서는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바로 전에 이제 그 몇 주 전에 마이클 조던 농구 왕제의 그 라스트 댄스하고는 비교가 됩니다. 물론 라스트 댄스는 이제 10편짜리였고 이거는 이제 2시간짜리를 한 번으로 끝났는데 아마 팬들은 그 약물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는 농구 황제였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청률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상 문상열의 월드 스포츠였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